금요일 마감 얼마 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3명의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미국 출구 전략의 영향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수급 악재는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현재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반등이 기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IT와 자동차, 조선의 대표 종목으로 중심으로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낙폭과대주의 단기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시장은 보시면은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구 전략의 어떤 불확실성하고 아시아 국가들 금융 불안 악재가 나머지는 단기 하락세를 보이는 다소 이제 안정을 찾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출구 전략 관련해서는 그 악재가 처음 불고 6월달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에서 대략 1,780포인트까지 10% 이상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의 경우에는 또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1930선에서 어제 1840선까지 대략 5%가량 조정을 보이는 이제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출구 전략 자체가 호재일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출구 전략이라는 그 재료 악재가 시장에 노출되는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영향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해가 되고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터키 등과 같은 국가들과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경상수 질환도 달러 채무라는 측면에서 이제 국내 시장과는 좀 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동조화보다는 더 차별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수급 변동에 따른 하락은 오히려 그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동요가 없다는 점이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뒷받침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실적 개선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텐데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경기 민감 업종, 이제 IT나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실 때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악재에 따라서 좀 이렇게 출렁일 수 있지만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보자라고 밝혔고요. 저가 매수 기회는 유효하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3명의 전문가들은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경제 지표 호조로 시장에 깔려있던 악재가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1900선 이하에서는 신중한 전략을 유지하지만 수급 개선주는 선별적으로 추매가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권고 투자 비중 어제보단 조금 나아졌습니다. 역시 41% 제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입니다. 현재 지수를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낙폭과대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평가입니다. 자,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 연결해서 관심 종목과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선물 부분에선 좀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주식 매수 쪽으로 한 1,100억 정도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어제 그저께 나왔던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매도는 일단 일시적인 물량으로 판단이 되면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시장의 그런 큰 폭의 조정 양상과는 실제로 많이 다른 그런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지금 매물 압박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 매도인데요. 오늘도 지금 비차익 매도에서 약 한 2,900억 정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프로그램 매도 2,900억의 비차익과 620억의 차익, 도합 합쳐서 3,56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여지는 것은 아마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의 셀링 클라이막스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위안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저의 전략은 1900선 이하에서는 신중한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급 계산주에 한해서는 선취매가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컴퓨터가 계산해낸 권고 투자 비중이 어제 37%에서 오늘 41%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컴퓨터가 아침에 계산해 놓은 오늘의 저항선 1867포인트를 오늘 지금 장중에 충분히 돌파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컴퓨터 상에서는 그 시장의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계산주에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 각 시장별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우선 현대모비스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케이스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무려 눈에 보이는 것이 1등부터 5등까지의 매수 상위 창구 중에서 4개 창구가 모두 다 외국인들의 매수 창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순매수가 약 11만 주 이상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양호한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편입시켜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KG니스가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서울반도체나 KH바텍 그리고 특이하게도 하림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관심 종목 편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 호전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